뭐죠? 목차 키워드 주제 1번하고 02라고 02. 특히 02번. 여기는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오면 평상시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불이타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진도 쭉 나갈 때 이게 심판 청구가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잘 보셔야 했잖아요. 잘. 이거 넘어가면 이제 쉬워집니다. 여기. 네, 쉬워져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항상 뭘 하셔야 했습니까? 이거 갖고 다니면서 읽으시면서 외우려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거는 하셔야 돼요. 사례 준비는 그렇게 안 하시면은 단순한 게 갖고는 사례 접근 못 하십니다. 분석을 못 하시는데 점수가 나올 리가 없죠. 자, 일단 6페이지 봅시다. 6페이지 자료. 특별행정심판. 공무원 연금법상 재심위원회 심사청구인데 그 사례 보시면 연금관리공단이 장애 등급을 5급으로 결정을 했고 그 무렵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정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서 피고가 공단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결정 내용을 게시를 했습니다. 지금 통보했습니까? 게시만 했습니까? 게시만 했습니다. 갑은 2022년 8월 21일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청구를 하면서 심판법 시행규칙 해가지고 처분 있음을 아는 날에 이걸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심판 청구서에 기재하는 거죠. 2022년 7월 17일 알았다라고 기재를 했고 갑은 2024년 4월 4일 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줄을 쳐놓으세요. 처음에 장애 등급 5급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심사 청구. 그런데 이 공무원 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이 사건 심판 청구가 공무원연금법 법문 후단에 심사 청구 기간의 기산일로 정한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관 후에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각하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당하냐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처음에 요 장애 등급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뭘 보시냐면 어디다가 심사 청구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청구를 하면서 이거는 심판 청구. 사례를 잘 보세요. 이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 그 갑이 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줄을 쳐놓으시라는 게 쳐놓으셔야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심판 청구도 했고 심사 청구도 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된다고 시험장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하면서 여기다가 처분 있음 한 날을 7월 17일이라고 기재했고 그런데 재심위원회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했다. 근데 재심위원회가 이 심사 청구가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 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했다 해가지고 각하 결정을 한 겁니다. 여기는 재심위원회. 그럼 잘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여기서는 요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게시만 했지 상대방한테 통지를 안 했죠? 그러면 상대방한테는 처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칙적으로 없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 처분은 그 상대방 있잖아요. 지금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송달을 해줘야 되겠죠. 송달. 근데 그게
아예 없잖아요. 개시만 했지. 그러니까 이게 처분이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끝이에요.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적용이 안 돼요. 처분이 이 사람 입장에서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각하 결정은 정당하지 않게 돼버리겠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제죠. 그럼 이거 가지고 심판 청구할 수 있겠냐? 여기 이신청입니까? 심사청구입니까? 심사청구.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심사청구라는 게 지금 공단한테 이의제기했어요. 재심 요구했어요. 재심. 그런데 그게 위원회. 근데 위원회가 별도로 이렇게 지금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면서 뭐라 하냐면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났으니까 안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심사청구는 심판으로 봐야 돼요. 이게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게 이의신청으로 봐야 되냐 심판청구로 봐야 되냐. 그럴 때는 뭘 꼭 기억하세요? 누구한테 청구했냐? 그리고 별도의 독립된 절차를 거쳐가지고 뭔가 별도로 심사 판단을 했냐.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결국 여기서도 요걸 쓰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 만약에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는 이제 각하 결정이 정당하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판시사항에 보시면은 공무원 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의 법적 성격 특별행정심판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개별법을 모르니까 거기서 5번째 줄을 보세요. 이와 같은 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 입법 취지와 심사청구 기간 따로 정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의 적용 폐제 뭐 등등 이제 이건 법에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 줄에 내려오셔서 공무원 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조직 거기서부터 줄 하나 쳐놓으세요. 재심위원회 조직 운영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을 해보면 별도로 규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법상 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 필요해서 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을 가름하는 특별한 행정불복 절차에 해당한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 각하 결정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결론 정도 보시는데 여기서 이 심사청구가 만약에 이의신청으로 봤으면 그때는 뭐 하긴 요 심판 기본 행정기본법에서는 바로 끝나버리죠. 처분 받고 30일인데 처분이 없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숨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쟁점이 사실은 이게 처분이 있냐 없냐 이 문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여기는 처분이 안 됩니다. 고지가 안 됐기 때문에. 자, 넘겨보세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거기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뭐 우리 사례로 나오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기 잠깐 보시면 근데 다만 요 정도는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청하고 토지 수용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와 협의 취득이 안 돼 버리면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사업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재결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협의가 안 되니까 여기다가 할 수도 있고 사건에 따라 여기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결이 나오는데 두 가지죠. 수용 재결 나머지는 다 뭘로 가요? 보상금 재결. 자, 이 재결은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처분이죠. 처분. 협의가 안 되니까 위원회가 공권력으로 결정했잖아요. 수용해라. 보상금은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러면 소송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면 이의신청 거쳐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이제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의신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둘 다 30일 내 그리고 거쳐가지고 소송 들어갈 때는 60일 내. 그럼 이렇게 별도의 기간이나 별도의 절차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뭘로 가야 돼요? 이의신청입니까? 행정심판입니까? 행정심판. 감 잡히시죠 지금? 네? 왜 행정심판인지. 뭘 물어보면 전부 다 고개가 위아래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심판기간, 그 다음에 불복 절차 둘 다 보자. 둘 다 보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따로 규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어요. 개별법에 이 수용재결이나 보상금재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다음에 요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 거치고 소송 들어갈 때는 여기 결정서 재결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별도의 기간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그는 뭘로 끌고 가요? 심판. 그러니까 요 이의신청은 일종의 특별행정 심판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가 더 이상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수용재결 갖고 들어갈 때는 뭘로 갑니까? 소송 들어갈 때. 항고소송. 수용재결이 아니면 전부 다 이걸로 가가지고 형식적 당사소송. 처분이지만 개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요 토지취득보상이라는 법률은 그 점이 좀 복잡한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용재결, 보상금재결. 그러니까 수용재결 아니면 다 이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 청구가 되냐 안 되냐 이 행정심판법상 그리고 항고소송이 제기될 수 있냐 없냐는 여기만 문제입니다. 여기만. 이쪽은 안 됩니다. 여기는 뭐로 가야 돼요? 당사자 소송 아니면 당사자 심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구조니까.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자녀지 수용 청구했더니 안 받아줬어요. 자녀지 수용 청구했더니 안 받아줬습니다. 항고소송입니까? 형식적 당사소송입니까? 왜? 그렇죠. 이거 수용재결했어요. 수용을 안 받아줬어요. 수용을 안 했잖아요. 그게 이리 가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네. 뭐 이거는 뭐 우리 심판 사례로 나오기는 좀 부적당한데 다만 여기서 뭘 꼭 알아두시냐면은 여기가 심판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원처분이 되는 거예요. 원처분. 어떤 말인지 아시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왜 심판으로 오기가 힘드냐면 들을 수도 있어요. 이 수용재결에 대해서 여기 저 위원회는 이의 신청 들어오면 이거 수용하지 마 이렇게 결정을 못 해요. 아니 공익사업 다 인정받았는데 수용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용재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심판이 들어와요. 소송으로 가야 돼요. 이때는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걸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잡으시오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뭘 하나 보시냐면 거기 쭉 보시면 두 번째 줄의 판결요지에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할 때 한해서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수용재결에 불복해서 취소를 제기할 때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게 이제 심판 재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쪽이 원처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넘기시면 8페이지에 제가 표로 판례 사안 중에 문제가 되는 걸 외우시라고 제가 표로 넣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 보시면 이의신청 해가지고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의 개별 공시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아까 우리가 봤던 국가유공자법상의 이의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구.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상의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건 이의신청입니다. 그런데 밑에 행정심판을 보시면은 국세기본법의 심사청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위원회 재심사 청구. 이거는 심판으로 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단한테 심사 청구한 거는 이의신청. 위원회 재심 거치면 이거는 심판, 행정심판.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 공무원연금법상 심사청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는 여기는 행정심판을 봅니다. 그리고 외워두셨다가 잘 외우셨다가 이게 나오면 결국 이걸로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로. 이게 되냐? 이거 되냐? 막 이렇게. 예, 그러면 잘 외워두세요. 제가 볼 때 사례가 나오면 여기서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판례를 다 뒤져가지고 넣어드렸으니까 판례를 다 뒤져가지고 이 중에 하나 걸릴 테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심판으로 봤던 2번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심판으로 봤던 2번. 그래서 먼저 우리 앞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쟁점이 이걸 이의신청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행정심판으로 봐야 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일단 별로 그렇게 크게 앞부분은 중요하지 않는데 교재를 17페이지로 가보십시오. 처분의 재심사. 여기는 제가 볼 때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만약 혹시 기본법 사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혹시 제가 볼 때 저기서는 나올 수도 있어요. 행정절차법 같은 데서는 거기서는 그래서 그쪽에서 외우시되 바로 갑시다. 조문이니까. 요 재심사는 대상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꼭 외우시라 했죠.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경우에 이해가시죠?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경우에 행정청한테 처분을 재심사해가지고 취소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이 심판, 소송 그 밖에 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당사자 신청에 의해 해당 처분을 한 요 행정청,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처분을 취소, 철회, 변경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재심사입니다. 그래서 사유는 지금 현재 이거하고 같이 연결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 쟁송으로 다툴 수 없어가지고 확정력이 생겼죠. 지금 형식적. 처분의 근거가 됐던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거나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줬을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 이럴 때 재심사 청구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상의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 신청권자는 처분의 상대방 여기도 지금 제3자에 대한 재심사 신청권이 없어요. 기본법에. 아까 우리 이의신청도 기본법상은 없었죠. 신청기간 이 사유 안날로부터 60일 있은 날로부터 5년 경과하면 신청을 못합니다. 그리고 처리기간 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 합의제 기간이면 18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부득이하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심판과 관련돼 있을 때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전제가 이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분의 재심사 신청에 대한 결정은 재심사 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것도 처분은 처분인데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그러니까 이 재심사 신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처분은 처분이에요. 처분은 처분인데 현행 행정기본법에서 처분의 재심사를 해본 결과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심판이나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더 이상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어차피 원래 처분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없는 사안입니까? 없는 사안이니까.
쉽게 말하면 재심사 청구했더니 안 받아준 거죠, 지금. 그죠?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심판 청구를 못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사례로 나온다면은 이 재심사 청구 사안 쭉 넣어놓고 심판 청구가 허용되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가 아닌 변경했다거나 뭐 했다면 그때는 심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제3자가 요구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재심사 신청에 대한 철회 취소 변경에 대해서 이를 다툴 법률사 기인자 결국 이 사람들은 대개는 신청인보다는 3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행정쟁송 심판 청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 청구 대상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원래 우리 행정청에게는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재심사하고 행정청의 직권 취소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상대방이 신청을 한 것이고 행정청의 직권 취소는 신청 없더라도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별도로 재심사 별도로 행정청이 직권 취소 철회는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여기서는 요 정도 참조를 하시되 그 18페이지에 로마자 4번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얼이 빠지셔가지고 지금 그런데 우리 심판은 준사법적 절차인데 일단 이 흐름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거부 부작에 대해서 일단 심판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뭘 해줘야 됩니까? 위원회가 재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심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근데 이 심판 청구가 적법해야 본안 심리를 하는 것이고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각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 가구제가 있어요. 가구제가 두 가지. 집행정지, 임시처분. 그리고 심리 과정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직권 조사나 직권 탐지는 사례로 내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사례로는 심판은 사례로 나올 텐데 그래서 이 청구할 때는 뭘로 해줘야 됩니까? 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서면이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구를 여기다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청한테 할 수도 있고 자 청구의 적법 요건인데 반드시 외우세요. 지금 외우세요.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처분이죠. 행정청의 처분 그리고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청구인 처분을 행한 행정청 물론 권한이 승계됐다면 승계한 행정청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는 잘못 지정했다 해서 각하시킨다 했습니까? 경정해 준다 했습니까? 경정을 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청구기간 준수를 해야죠. 처분 있으면 한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고지를 잘못했을 때 그죠? 심판 청구기간 그리고 이 심리 본안 심리인데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중간에 재결 나오기 전에 가구제가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있고 임시처분이 있고 근데 이 집행정지가 문제가 뭐냐면 거부나 부작위는 집행정지가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처분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에 대해서 보충적이다 이렇게 했죠.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때는 임시처분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결인데 재결의 종류가 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각하를 시킵니다. 그리고 요건이 구비되면 본안 심리를 해서 인용 재결을 할 수도 있고 인용 재결할 때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기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제 사정 재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용을 해야 될 사안인데 이걸 인용하게 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이유로 기각하겠다.
결국은 이게 기각 재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결의 효력. 인용 기각 재결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인용 재결이 나오게 되면 형성력이라는 것이 있고 기속력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기속력의 내용은 위법부당이라고 밝힌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반복 처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재처분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부 처분 나오면 무조건 이건 따라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상회복 의무도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나 기판력이라는 건 있다 있어요, 없다 있어요? 이건 없죠.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재처분 의무가 문제인데,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심판법에서 주로 출제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제될 확률도 많고, 뭐 여기도 자주 출제되고, 그 다음에 이쪽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이쪽 사례가 나오면. 이게 계속 우리 출제되는 게, 올해 아까 문제도 보셨지만 인용재결 나왔는데 인용재결에 대해서 재처분 안 하네? 그러면 구제 수단이 뭐가 있냐,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런 걸 이제 써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진도 나갈 때 이 파트가 나오면 뭐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번 순환에서 핵심적이고 반드시 들어갈 내용들은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나왔네? 그러면 축 쓰게끔. 이게 좀 돼야 됩니다. 제가 자꾸 암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암기는 일단 시도는 해보시라 했어요. 말을 했어요. 시도는 해보시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안 돼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대신에 시도를 해야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것이고, 시험장 가면 쓰는 겁니다. 누가 많이 반복했냐에 따라 잘 쓰는 거지. 뭐 수준은 다 비슷한데 우리가 AI도 아니고, 그죠? 잘 쓸 리는 없잖아요, 완벽하게. 그렇지만 누가 많이 썼냐에 따라서 좀 더 답안이 매끄럽고 잘 써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나오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여기도 출제하긴 해요. 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어떤 심판위원회가 판단할 것이냐. 이해가시죠? 일단 여러분들이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정신이 좀 나갔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요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나가는데, 여기서 제가 또 판례를 드린다고 해서 안 드린다 그랬어요? 판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도 정신이 좀 나가겠죠?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사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사례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의신청과 심판이 오히려 어렵지 쉽습니다.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취소 심판 개요를 보시면 일단 목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심판 청구, 적법요건, 가구제, 심리, 재결의 종류, 재결의 효력. 이해가시죠? 방금 그 흐름, 그 흐름에 따라 맞춰 가시면 됩니다. 자, 취소 심판에 의의를 쓰실 때는 조문을 외우셔야 돼요. 조문.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행정심판. 그래서 이렇게 취소 변경하는 심판이다 보니까 이게 형성적 쟁송이냐 확인적이냐. 형성적은 위원회가 재결로 취소시켜버리면 유효했던 처분이 소급해서 소멸해버리겠죠. 그게 형성력 아니겠냐. 형성적 재결이다, 쟁송이다 라는 설이고, 확인적 쟁송설은 어차피 위법부당을 판단해서 확인해 주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취소재결로 법률관계 변경 소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형성적 쟁송을 보는 게 다수가 판례입니다. 만약에 이제 뭐 취소 심판에 관한 쟁점이 나왔을 때 이거는 반드시 써줄 필요는 없으세요. 여기까지는. 이거는 의미상으로 알아두시고, 자, 심판 청구 방식은 구술로는 안 됩니다. 심판 청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면으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심판 청구서가 아니라도 내용을 보니까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있네? 그러면 심판 청구로 봐줘요. 그리고 심판 청구서 제출은 꼭 위원회한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인데 거기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출이 되면 각각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피청구인이 접수를 했다면 행정청입니다. 처분행정청이 접수를 했다면 위원회로 송부를 해줘야 돼요. 10일 이내에 심판 청구서 답변서를 위원회에 송부를 해주고, 심판 청구가 취하가 됐다면 송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자가 심판 청구했다면 이때는 상대방한테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처분의 상대방에도. 그리고 사본도 송달하고, 외우지 마세요. 흐름만 잡으세요. 위원회가 접수했다면, 자, 위원회는 여기다가 심판을 청구했으니까 처분을 한 피청구인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또 처리를 10일 내 해가지고 뭐 답변서를 보낸다거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외우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지금 감만 잡으세요. 자, 그리고 넘기시면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으로 이런 거 외우셔야 된다. 자, 뭐뭐 구비해야 돼요? 이건 답안으로 나오셔야 돼요.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청구 기간. 이해가시죠? 자,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이 심판 청구는 허용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쓰셔야 돼요. 한 줄 내지 두 줄. 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대상 적격으로 처분이 돼야 되고, 2. 청구인 적격으로 법률사항이 있어야 될 것이고, 3. 피청구인 지정도 잘해줘야 될 것이고, 4.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목차를 바꿔가지고 이 사안에서는 이 중 뭐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대상 적격은 처분이 돼야 됩니다. 심판 청구의 대상. 그러니까 이런 처분의 개념은 구구단 외우듯이 나와야 된댔습니다. 구구단.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이걸 거부하는 거,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제 부작위도 되는 거죠. 부작위도. 자, 청구인, 취소 심판은 부작위가 안 됩니다. 여기는 취소 심판이니까 부작위가 들어가면 안 되세요.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 법률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사항이 있는 자. 그리고 청구의 이익도 있어야 돼요. 회복되는 법률사항 이익. 이건 어떨 때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처분이 이미 효력이 소멸했을 때가 문제다 이렇게 했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처분의 취소로 이렇게 효과가 소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취소했을 때 회복되는 법률사항이 있다면 여전히 법률사항익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있다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 권한을 본다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처분의 명의를 본다겠습니까? 처분의 명의를 봐야 됩니다. 자, 진도 나가면서 자세히 볼 거예요. 여기서는 감만 잡으세요. 그리고 심판 청구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게 승계가 되면 이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자,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여기서 알게 된 날은 처분이 있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 현실적으로 안 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여기는 불변기간이죠. 애외 없다. 그러나 180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간이 경과해도 애외를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이 청구기간이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잘못 고지했습니다.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고지했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내
심판 청구하면 받아주자. 근데 아예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이 잘 나오죠.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시다.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자세히 볼 겁니다. 이걸 앞으로 분석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공식 답안을 만들어낼 거예요. 공식 답안. 가구제. 일단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이 청구되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향을 안 받아요. 집행 부정지 원칙. 이거는 이런 걸 외우셔야 했죠. 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 그 집행 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점수를 0.5라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집행정지라는 게 있다는 거죠. 위원회는 처분의 집행 절차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 그러면 집행정지. 그리고 임시처분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처분 부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 여기는 중대한 손해, 중대한 불이익. 그런데 비슷해요. 어차피 이게 준용되니까. 당사자가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집행만 정지하지만 이렇게 처분, 집행, 절차 속행을 정지하지만 임시지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임시지위. 이걸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임시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리, 요건심리 원래 각하를 시키는데 여기서 누락하면 안 될 게 보완이 가능할 때는 바로 각하시킵니까? 보완을 요구해야 됩니까? 보완 요구하고 보정이 안 될 때 각하시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가 적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서 보정을 요구하고 기간 내 보정하지 않을 때 심판 청구를 각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정할 수 없다면 또 각하할 것이고 처음부터 보정이 불가능할 때는 본안심리, 직권심리, 위원회가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증거조사인데 여기는 뭐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심리방식 구술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뭐가 원칙이란 아니라 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했는데 서면심리만으로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구술심리 안 할 수도 있어요. 서면심리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구술심리를 해야 한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 자, 이것도 공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진도 나갈 때 볼 겁니다. 일단 의의를 잘 쓰셔야 되겠죠.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때 왜 이걸 꼭 잘 쓰셔야 되냐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인정했을 때 실익이 뭐냐를 보셔야 돼요. 실익을.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 소재를 잘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심판법이나 소송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설이 세 가지가 있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설, 소송물 기준설, 개별적 기준설. 물론 긍정설,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중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만 쓰셔도 돼요. 왜? 지금은 논의가 끝났어요.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그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이냐. 우리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걸 쓰셔야죠. 기본적 사실관계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심리 중에 뭐가 있냐면 조종제도가 있습니다. 조종제도. 이 조종은 양쪽이 서로 조금 양보를 해서 끝내자는 소리죠. 그걸로 합의가 되면 양쪽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조정이 가능한데 우리 그 처분의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조정이 가능한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성질 반할 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조종제도에서는 그 효과가 중요합니다. 조정이 동의 확정됐을 때 동의만으로 확정되어 위원회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까? 위원회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네, 그런 거. 심판이 되냐 안 되냐를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재결의 종류는 각하재결, 기각, 인용, 사정재결. 기각과 인용재결은 이 말을 꼭 쓰셔야 돼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없다 기각, 이유가 있으면 인용. 이유가 없단 말은 처분이 위법부당합니까? 적법입니까? 적법. 그러니까 이유가 없죠. 청구인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인용했단 말은
처분은 위법부당하더라. 이렇게 사정재결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재결의 효력, 형성력은 당연히 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니까 되세요. 그리고 기속력이 있는데 인용재결에 대해서 행정청, 피청구인 행정청이나 관계기관을 기속하는 효력. 내용은 반복금지, 재처분 의무, 재처분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 뿐만 아니라 직접처분도 허용되는데 직접처분은 어떨 때만 인정돼요? 여기 취소심판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의무이행심판 중 이행명령 재결에 대해서 재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말인지 아시죠? 자, 먼저는 먼저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크게 이 흐름 잡으시고 여기에 따라 방금 봤던 목차들을 자꾸 보시면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자꾸 반복을 하셔라, 이런 뜻입니다. 반복을. 나는 나면서부터 법을 잘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없겠죠. 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려면 결국 뭐예요? 몰랐으니까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생각하시고 안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흐름 잡으셨죠? 이 흐름에다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무효확인 심판하고 의무이행 심판. 자, 교재 넘겨보세요. 똑같이 갑니다. 26페이지. 의.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여기는 확인쟁송, 형성쟁송, 준형성, 뭐 대립인데 큰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다수설이 확인하면 거기에 따라 대세도 있고, 물론 이제 처음부터 무효였지만 넓게 보면 이때 무효라는 게 이제 확정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형성적 효력도 같지 않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 방식 똑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도 똑같습니다.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제출. 그러면 이제 피청구인이 접수했으면 위원회 송부, 제3자 심판 청구했을 때 이건 똑같아요. 자, 오른쪽에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대상은 똑같아요. 처분. 그렇죠? 부작위는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 안 됩니다. 부작위는 뭘로 가야 돼요? 의무이행 심판. 그러니까 무효 확인 심판도 처분이 돼야 됩니다. 청구인 적격 똑같습니다. 어떻게 씁니까? 무효 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똑같고 피청구인 적격 동일합니다. 자, 이게 다르죠.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무효 확인 심판은 기간 제한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가구제 똑같습니다. 자, 무효 확인 심판은 집행정지 돼야 안 돼요? 그거 절대 혼동하지 마시라 그랬죠. 현재 집행정지 인정할까 말까 단계에서는 처분이 있냐 없냐만 보는 거지, 또는 집행정지할 실익이 있냐 없냐만 보는 거지, 무효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집행정지 다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무효인지 알아요, 몰라요? 집행정지할 단계 몰라요. 본안재결 해봐야 알 테니까. 그러니까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정지시킬 처분이 있냐 없냐만 보는 겁니다. 자, 철거명령 취소심판 청구했어요. 집행정지시킬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 철거명령 막아줘야 되겠죠. 철거. 그러니까 집행정지 해주죠. 그런데 철거명령에 대해서 무효확인 심판 청구했어요. 어차피 집행부정지 원칙, 철거 막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아야죠. 그러니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행정지 다 됩니다. 자, 임시처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겠죠. 무효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할 테니까. 임시지휘를 정할 필요가 있다면. 거부 같은 경우 넘깁시다. 심리, 요건심리 똑같고, 다음에 이제 그 기간 같은 것들은 제한이 없다 했으니까 본안심리, 직권심리, 증거조사, 심리방식 다 똑같습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동일해요. 추가 변경 인정할까 말까. 학설 대립 3개,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조정제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아직 재결 나왔어요? 나오기 전이에요? 나오기 전에 서로 양보하는 거니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다 똑같죠? 그러니까 재결의 종류, 각하, 기각, 인용 재결. 자, 이건 다르죠. 사정 재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정 재결은 재결의 효력, 형성력, 원래 확인 재결이니까 없는데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큰 의미 없습니다. 대세효는 인정돼요. 재결로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했다면 3자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속력 동일하죠. 반복금지, 재처분 의무, 간접강제. 이해가세요? 자, 직접 처분 돼야 안 돼요? 재처분 안 했을 때. 직접 처분은 어디서만 나와요? 의무이행 심판. 그러니까 취소 심판이나 무효 확인 심판에는 직접 처분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의무이행 심판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의의는 잘 쓰셔야죠. 의무이행 심판은 대상이 뭡니까? 거부, 부작위.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 이해가시죠? 그러면 청구 방식 똑같습니다. 서면 제출 똑같고 피청구인이 접수했을 때 처리 방식 똑같고 오른쪽에 심판 대상 요거는 좀 고민해야죠. 여기는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 이게 대상. 그리고 청구인 적격 똑같습니다. 이행을 명할 처분을 구할 법률상 임자 피청구인 적격 똑같고 자 청구기간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대상이 거부나 부작위니까 거부는 통지했죠. 그러니까 이 기간 제한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거부 처분의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그러나 부작위가 계속되는 동안 기간 제한 없이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왜? 부작위란 것은 아무 처분 없고 처분이 있으면 안 나올부터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부작위가 계속되는 동안. 그래서 거부 처분은 심판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지만 부작위는 심판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의무이행 심판 가구제 집행정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써주셔야 돼요. 의무이행 심판에서 일단 집행부정지, 집행정지인데 집행정지는 안 돼요. 왜? 대상이 뭐니까 지금? 거부나 부작위. 거부나 부작위는 집행정지 대상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요 집행정지 가구제 나올 때 나올 확률이 높은 게 거부 갖고 그래서 되는 거예요. 거부 갖고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는 집행정지 안 되니까 뭘로 끌고 가야 돼요? 임시처분 쪽으로. 그죠? 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넘기시면 심리 똑같죠. 요건심리, 본안심리, 심리방식 똑같고 처분사의 추가 변경 동일합니다. 자, 오른쪽 재결의 종류 각하, 기각, 인용인데 이제 요 인용 재결 꼭 외우셔야 했죠. 취소 심판과 의무이행 심판. 여기서는 위원회가 직접 처분 재결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처분 명령 재결할 수 있고 처분 재결할 수 있고. 사정 재결 될까요 안 될까요? 의무이행 심판 됩니다. 무효 확인 심판 빼고는 돼요. 취소 심판도 사정 재결되고 의무이행 심판도 되고. 자, 처분 거부에 대해서 처분을 하려고 해줬더니 이게 이 공공복리에 현장 영향을 미치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넘기시면 재결의 효력, 형성력, 대세효, 기속력, 반복금지, 재처분 의무. 자, 여기는 직접 처분 들어갔죠. 이 앞에 우리가 지금 취소 심판과 무효동 확인 심판은 직접 처분이 없지만 여기는 이행명령 재결에 대해서 재처분 안 하면 직접 처분. 그런데 직접 처분이 무조건 됩니까? 위원회가 해줄 수 있어야 됩니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에 나왔던 기출에 나왔던 정보공개 거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서 심판위원회가 직접 공개 처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정보가 없으니까. 이해하세요? 간단해요.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공개를 해주려고 했더니 내가 정보가 없네? 정보가? 위원회가. 그러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간접강제. 언제까지 안 해줄 거야? 이행강제. 배상명령.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갖고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까? 취소 심판 가지고 쭉 기준을 잡으신 다음에 무효 확인하고 의무이행 심판은
안 되는 것들만 비교를 하시면 돼요. 안 되는 것 또는 의무행 심판만 뭐 허용되는 것. 어떤 말인지 아시죠? 그것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 1순환을 하시기 때문에 2순환 때는 어렵다고 막 하지 마시고 쉬운 게 어디까지 있겠습니까? 사실 민법은 안 어렵습니까? 솔직히 민법 계약이 더 어렵던데 여기는 오히려 쉬워요. 개념만 잘 잡으시면. 민법 계약은 도대체 계약서를 어떻게 쓴 거야 이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처분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자꾸 들고 다니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목차 잘 갖고 다니시면서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쉬워요. 여기는 오히려 고득점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쓰시면. 조금 쉬었다가 위원회부터 보겠습니다. 위원회부터.